오늘 준비한 사건은 2000년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2000년 9월 9일에 충북 청주시 우암동에 살고 있었던 중년 여성이 평소처럼 새벽 운동을 나섭니다. 새벽 6시경이었어요.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무심천 도로라는 곳에 진입을 해요. 이 도로는 인근 거주자들에게는 불법 주차 명소로 소문난 한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이렇게 뛰고 있다가 이 여성이 갑자기 뜀박질을 멈춥니다. 그리고 주차돼 있었던 한 덤프 트럭으로 시선이 옮겨져요. 근데 그때 그 덤프 트럭의 기사였던 남성이 나타나서 자신의 트럭에 탑승을 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 두 사람이 트럭 밑에서 뭔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날 이른 아침 그들이 발견했던 건 덤프트럭 밑에 버려져 있는 한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이 발견된 이후에 곧바로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시신을 수습한 후에 현장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 현장을 발견했던 덤프트럭 기사는요, 전날 주차를 할 때까지만 해도 차 밑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이 여성은 언제, 무슨 이유로 이런 모습으로 도로에서 발견이 된 걸까요? 수사 결과 이 여성은 청주시에 있는 한 미용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22살의 배 씨였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서 홀로 청주에서 타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배 씨는 미용학과를 졸업해서 정식 미용사를 꿈꾸던 강사였습니다. 어디서든지 굉장히 착실하고 야무진 사람이었대요. 그랬던 그녀의 죽음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충격적이었죠. 자, 지금 보시면 위에 있는 사진은 주변에서 발견된 옷가지들이고요. 밑에 있는 건 현장 사진입니다. 당시에 배 씨가 발견된 모습이에요. 자, 발견 당시 모습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로 인도와 도로 사이에 놓여져 있었고요. 옷과 속옷, 양말 등은 주변에 그냥 아무렇게나 막 흩어져 있었습니다. 버려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배 씨의 머리맡과 바지 속에서 하이힐이 하나씩 발견이 됩니다. 사라졌던 건 그녀가 그날 들고 있었던 소지품 뿐이었어요. 배 씨의 휴대전화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발견 장소에서 한 800m 정도 떨어진 레스토랑 근처의 도로에서 발견이 됐고요. 지갑은 2달 후에 발견이 되는데 청주시의 한 아파트 맨홀 하수구 청소 중에 지갑을 발견합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버리고 간 걸로 보이죠. 부검을 해봤어요. 부검을 해봤더니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로 밝혀집니다. 목에 끈에 의해 졸린 듯한 사큰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질식사로 보기에는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좌측 가슴에 3개의 열창이 있었고요. 우측 가슴에서는 치아 자국이 발견이 된 거예요. 누군가 문 거예요, 이빨로. 근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경찰들까지 혀를 내두를 정도의 흔적인데요. 바로 음부가 일정 부분 잘려나간 겁니다. 충분히 성폭행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굉장히 몸에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사실 결정적인 단서를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배 씨가 이곳에서 발견되기 전날 밤이었던 9월 8일부터 9일 밤 사이에 계속 비가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랑 주변이 완전히 다 젖어 있었습니다. 범인이 어떤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어떤 짓을 했다고 해도 이미 다 비에 씻겨져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정확한 감식 결과 이런 걸 기대한다는 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부검을 했잖아요. 근데 부검을 했을 때도 피해자 시신이나 의류, 소지품 등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DNA는 검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지문도 일체 발견이 되질 않아요. 사건 당시에 이 도로는요, 사람이 거의 안 다니는 곳이었어요. 버스도 안 다녔고요. 가로등, CCTV 이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주로 어떤 용도로 쓰였었냐면 화물차나 택시들이 주차를 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불법 주차 명소였대요. 그런 목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했었던 곳이었던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목격자는 전혀 없었고요. 수사는 더욱 미궁 속에 빠지게 됩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에 이 피해자 배 씨의 행적을 추적하기로 해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피해자가 취직한 지 얼마 안 됐었어요. 정말 너무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던 여성이었습니다. 자, 배 씨가 동료들에게 마지막으로 목격됐었던 날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 발견되기 하루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추석 연휴를 앞둔 2000년 9월 8일이었습니다. 그날 이 직장에서 배 씨가 다니던 직장에서 회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배 씨도 이제 거기에 참석을 한 거죠. 근데 당시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동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배 씨가 평소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원래 배 씨가 술을 마시면 조금 과격해지는 성격이래요. 좀 그런 성격이래요. 근데 그날따라 표정이 좀 어둡고 우울해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같은 직장 상사, 같은 직장에 있던 상사가 당시에 배 씨가 누군가랑 싸운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해요. 얼굴이 꼭 울었던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기억을 한 거죠. 그렇게 배 씨는 밤 10시경에 2차로 갔던 노래방에서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내내 우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에 이제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귀가를 한 거죠. 말도 없이 나갔대요, 처음에는. 당시에 남자 동료가 택시 잡아주겠다고 이렇게 했었는데도 그냥 괜찮다고 하면서 가버렸다고 합니다. 살짝 비틀대기는 했는데 뭐 실수를 할 정도로 막 엄청 취해 보이지는 않아서 괜찮겠지 하고 그냥 보내준 거예요. 그냥 헤어진 거죠. 자, 기지국 수사 확인 결과 그녀는 회식 장소에서 나간 후에 주거지 근처로 이동을 하면서 통화를 했다라고 파악이 됩니다. 자, 자정을 넘긴 0시 31분에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죠? 0시 31분에 배 씨가 집으로 걸어가던 중에 고향 친구였던 김 씨와 통화를 해요. 이때 휴대폰의 위치는 어디였냐면 회식 장소 근처였습니다. 자, 이 친구의 기억은 이래요. 배 씨랑 통화를 하는데 휴대폰 너머로 좀 차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렸고 배 씨가 다음날 명절이라서 집에 갈 수 있다 이러면서 굉장히 기분이 들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와중에 배 씨가 갑자기 나중에 전화한다 이러면서 급하게 전화를 끊었대요. 꼭 누구 만난 것처럼. 그런데 6분 뒤인 0시 37분에 휴대전화 위치가 다시 잡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배 씨가 살던 동네였어요. 좀 이상했던 건 6분 전에, 그러니까 31분, 0시 31분에 찍혔던 위치랑 현재 위치의 거리예요. 그 거리가 2.5km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술 취한 사람이 밤에 걸어서 저 긴 거리를 6분 만에 절대 이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배 씨는 차를 타고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겁니다. 택시를 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거기서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나서 차를 얻어 타고 이동을 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그로부터 9분 뒤인 0시 46분에 이 배 씨의 집 근처에서 또다시 전화 발신 기록이 떠요. 0시 46분에. 자, 이때 누구한테 전화를 했냐면 가장 친한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근데 그날따라 친구가 일찍 잠이 드는 바람에 배 씨의 전화를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친구가 내가 그 전화 받았어야 됐는데 하고 후회를 했대요. 왜냐면 혹시라도 그때 나한테 뭔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전화를 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내가 그 전화만 받았더라면 배 씨가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났는지 알 수 있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발신 시간 이후에 5시간이 지난 새벽 6시에 배 씨는 집에서 약 3km가량 떨어진 무심천 도로, 집과는 반대 방향인 곳, 걸어서는 갈 수도, 갈 이유도 없는 그곳에서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부검 당시에 이제 배 씨의 위에는요, 절반 정도가 소화된 음식들이 남아 있었다고 해요. 이게 다 이제 회식 자리에서 먹은 음식들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음주를 하게 되면 액체류가 들어가게 되면 그 음식물의 소화가 느려지거든요. 보통 4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사실 그 시간이 지나도 절반 정도만 소화가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피해자는 4시간에서 5시간 후인 새벽 1시에서 2시경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는 배 씨 동네의 모습입니다. 배 씨는 0시 37분경에 집 근처에 도착을 해서 9분 동안 머무르다가 46분에 마지막 발신을 해요. 그때 절친에게 전화를 걸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37분에서 46분까지 그 9분이라는 시간 동안 집에는 들어가질 않아요. 그 지역에서 머무르긴 했는데 집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집의 문을 개방했던 사실 자체가 없었어요. 혹시 동네 인근에서 변을 당했던 거는 아닐까요? 자, 배 씨가 살고 있었던 동네는요, 원룸이 밀집된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주민은 없었어요. 전후 상황을 보면 꼭 집 앞에 머물렀던 그 9분이라는 시간 동안 누군가를 마주쳤을 것 같은데 정말 그랬을까요? 또 집에는 왜 들어가지 못했던 걸까요? 당시에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그 배 씨 전 남자친구였거든요.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었대요. 배 씨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평소에 여자친구 배 씨한테 굉장히 집착을 많이 했대요. 뭐 뜻대로 안 되면 되게 과격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거죠. 얼마 못 만나고 헤어졌는데 결별 후에도 이 전 남자친구가 배 씨 집 앞에 찾아와서 소란을 피운 사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충분히 치정으로 인한 범죄일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경찰이 이 전 남자친구 권 씨를 소환해서 당일의 행적과 알리바이를 묻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의심스러워요. 여러분들도 한번 듣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날짜는 배 씨의 회식 날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배 씨가 그 직장 동료들이랑 회식을 했던 그날 이 권 씨는 오후 2시에 친구들을 만났고 오후 5시경에 집에 와서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 9시에는 비디오 가게에서 영화 2편을 빌려서 외삼촌 집에서 시청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1시간 뒤인 저녁 10시에 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자정에 잠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권 씨의 주장이에요. 다음날 9시에 기상을 했고요. 근데 이 진술대로라면 권 씨는 배 씨가 회식 자리를 벗어나기 전부터 이미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범행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이 내용들이 진짜인지 확인할 길은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의문이 가는 되게 석연치 않은 증언이 하나 나와요. 자, 배 씨가 회식하던 날 권 씨랑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다라는 지인의 증언이 나온 거예요. 분명히 권 씨는 그랬잖아요. 나 그날 비디오 보고 외삼촌 집에서 잠들었어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날 밤늦게까지 같이 술 마셨다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자, 이 증언을 했던 지인은요, 이 지인의 남자친구가 권 씨하고 친구래요. 그래서 술자리를 같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술자리가 끝난 시각이 언제였냐면 자정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각자 집으로 갔다고 해요. 자, 문제는 이 사람들이 술을 마신 장소가 배 씨의 직장 회식이 열린 그 음식점 근처라는 겁니다. 만약 이 지인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권 씨가 진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죠. 근데 권 씨는 이 증언이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요. 나는 그날 그 지인을 만난 적도 없고 처음에 내가 진술했던 대로 외삼촌 집에서 일찍 잤다. 이 말만 계속 거듭 주장을 합니다. 누가 봐도 석연치 않은 상황이지만 권 씨가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곧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되죠. 그러면은 범인이 면식범이 아닌 걸까요? 당시에는 이 배 씨의 몸에 남은 흔적 등을 봤을 때 치정에 의한 범행이다라고 이제 경찰이 추정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식범의 무게를 실었던 거죠. 근데 사실 치정에 의한 범행이라고 하기에는 보통 되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도 그렇고, 일단은 도로에다가 무방비하게 이렇게 시신을 방치하고 눈에 띄기 쉽도록 했던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이 비면식범의 범행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면식범들은요, 제가 지난번 콘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내가 용의선상에 오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발견되는 시간을 늦춰야 하다 보니까 산속이나 바다 이런 데다가 찾기 힘든 곳에다가 유기를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전혀 아니었으니까요. 이렇게 전과는 다른 가능성이 제시가 되면서 용의자의 범위는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경찰의 용의선상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한 남자가 있었거든요. 누구였을까요?
무심천 도로에서 배 씨가 발견된 직후인 2000년 9월 중순에 이 배 씨의 집에서 불과 550m 떨어진 곳에서 한 택시기사가 승객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있었어요. 한 손님이 택시를 탔는데 갑자기 기사가 돌변을 하니까 차가 서행을 할 때 문을 열고 도망을 쳤던 거예요. 그래서 미수에 그쳤던 거죠. 당시에 이 택시기사가 곧바로 구속이 되기는 했는데요. 범행이 미수라는 이유로 처벌은 크게 받지 않습니다. 폭탄을 놔준 거죠.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무고한 여성들이 그 택시기사의 손에 목숨을 잃게 되는 비참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냥 범행을 마음껏 저질러라 이렇게 놓아준 거죠. 자, 이 사람이 저지른 범행입니다. 이 사람 아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름은 안남기고요. 당시 나이 40대. 안남기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청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연쇄 강간 살인마입니다. 경찰이 배 씨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한 사람이 바로 이 안남기였던 겁니다. 자, 이유가 뭐였을까요? 안남기는요, 택시에 여자 승객이 타면 우선 나이를 물어봐요. 몇 살이에요? 직업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학생이라고 대답을 하거나 직업이 딱히 없는 사람들은 그냥 보내줬고요. 직장인이라고 대답을 하면은 범행 대상으로 삼았대요. 금품을 갈취할 목적도 있었던 거죠. 학생이나 직업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만약에 그 사건 당일에 배 씨가 회식을 하고 나왔던 그때 배 씨가 집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거리 대비 이동한 시간을 본다면요. 자,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택시를 이용해서 범행을 저질렀던 안남기의 소행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여요. 특히나 제가 아까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배 씨의 목뼈 앞쪽에 출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출혈은 누가 이제 조른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래요. 경추의 앞뒤로 힘이 많이 작용하는 급감속이나 급가속의 상황에서 생기는 범행이라는 거죠. 이런 걸로 봤을 때 차량 안에서 배 씨가 목에 그런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안남기 또한 배 씨의 사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동안 범행을 저질러 왔었어요. 그리고 범행 후에 유기를 할 때 조금 특이한 모습이 보였어요. 자, 이곳이 안남기가 유기했던 곳이거든요. 누가 봐도 되게 허술한 장소라고 해야 되나요? 공사장 담벼락 이런 데다가 그냥 버려두고 갑니다. 그냥 자기가 판단했을 때 인적 드무네? 사람 없네? 그러면 이제 여기다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는 사람이 없었겠지만 날이 밝으면 그냥 다 보이는 곳이잖아요. 배 씨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무심천 도로거든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밤이랑 새벽에는 조용하고 사람도 없을 수도 있지만 아침 시간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드나들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범행 방식이나 몸에 남아있었던 흔적으로 봤을 때 가해자가 초범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000년 아니면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범행의 조짐을 보였었던 안남기를 용의선상에 올리는 게 무리는 아니었을 거예요. 가장 핵심은 과거의 안남기랑 20대 초반부터 알던 한 남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자, 2000년쯤에 이 사람이 안남기랑 식사를 하는데 안남기가 자신이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 어떤 여자에게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어떻게 유기를 했다, 뭐 이런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남성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냥 농담인 줄 알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이 사람이 이제 검거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게 그냥 그때 내가 들었던 게 농담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만약에 안남기가 이 모든 범행을 다 저질렀다고 하면 왜 배 씨의 몸에만 가학적인 행위를 했던 걸까요? 이게 조금 차이가 지는 부분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해석 내용을 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릴게요. 자, 위기 상황에서 피해자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범인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앞서서 배 씨는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배 씨는 술을 마시면 조금 과격한 성격이 된다고 동료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럼 만약에 배 씨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안남기의 택시를 탔다면 안남기가 자신의 본심을 드러냈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 거라고 여러분 예상을 하세요? 실제로 배 씨의 몸에서 저항을 많이 했던 흔적이 보였거든요. 당시에 술도 많이 마신 상태였고 오히려 겁없이 강하게 뿌리치는 과정에서 저항을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안남기 입장에서는 내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냥 먼저 죽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든 자신의 욕구는 풀어야 되잖아요. 자기 욕구는 따로 있었으니까. 그래서 피해자의 몸에 가학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그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욕구를 해소했을 거라는 겁니다. 현재 안남기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당시에 이 안남기랑 같은 방에 수감돼 있었던 동료 재소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안남기가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면서 가석방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죄가 있고 그게 만약에 배 씨에 대한 거라고 하면 절대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그 아래서 배 씨의 친언니가 안남기를 찾아가요, 감옥으로. 근데 여기서 안남기가 나는 1999년에 수감이 됐다. 그래서 배 씨 사건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실제로 안남기가 배 씨 사건 이후에 벌어졌던 미수 사건으로 수감된 시기는 2000년이었습니다. 자기가 수감된 날을 잊어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1999년이랑 2000년은 느낌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이 언니한테 안남기로부터 편지가 와요. 안남기가 이 언니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보냈냐면 이 언니가 안남기한테 수감 연도를 착각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2000년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니까 답장이 온 거예요. 아, 내가 착각했다. 당시에 그 사건이 있었다는 말을 스치듯이 들은 것 같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접견 당시에는 되게 생소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편지에다가는 기억이 난다라고 말을 해요. 어렴풋이. 그리고 갑자기 동생 사진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배 씨 사진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관계도 없는데 굳이 사진을 왜 보내달라고 했을까요? 제가 이번 사건 준비하면서 배 씨의 남자친구 그리고 안남기에 대한 그 의심이 양쪽에 모두 다 되게 강하게 들었어요. 누구 한 사람이 더 의심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동등한 크기로 비슷한 의심이 들었거든요. 우선은 이 배 씨의 남자친구 권 씨가 주장했던 알리바이와 너무 상반되는 내용의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고요. 안남기는 과거 다른 범행들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긴 했지만 그 다른 점을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남기가 검거된 이후에 청주 지역에서 유사한 사건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건을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건의 증거물들은 모두 다 시험에 소모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람들의 관심이 끊어지지 않아야 진실을 밝히는 발걸음이 멈추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00년 국내에서 발생한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